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정책 의제 모형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과정이 나오고 이제 주도자가 나올 겁니다. 과정은 제일 먼저 콥과 엘더가 나왔는데 사회 문제가 있어. 이게 제일 넓은 개념이죠. 많은 사람이 느끼는 불편이야. 이 중에 일부가 이슈가 돼요. 이슈화. 사건이 터지고 논쟁거리가 되고요. 이슈화 되었다는 건 대개 피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일반 대중들이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건 정부가 책임져라. 이게 뭐가 돼? 체제 의제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오케이 받아들이겠다가 제도 의제가 되는 거야. 순서가 바뀌었다 지금. 문의 체제예요. 문제가 먼저고 이슈, 체제 의제, 제도 의제. 또 체제 의제를 공중 의제로, 제도 의제를 공식 의제로, 또 체제 의제를 환경 의제로, 제도 의제는 정부 의제로, 또 체제 의제를 토의 의제로, 제도 의제를 행동 의제로. 같은 말들인데 학자가 좀 다르죠. 어쨌든 체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제도다. 공중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공식이고요. 요게 이제 54번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55번입니다.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건 찬반 대립이 있다는 거야, 지금. 수혜자, 피해자 간 갈등이 존재하고 사건이 터졌고 주도자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개인의 문제가 다수의 공감, 여기 다수라는 거는 그 당사자들이야, 지금. 일반 대중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문제라고 느끼는 거는 이건 사회 문제예요. 반면에 공중의제는 많은 사람이 문제로 느끼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누구다?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야. 이건 내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거는 좀 심각하니까 정부가 해결해라고 느끼는 거는 공중의제고 그게 아니고 뭐다? 그냥 그 관련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고 특수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 불편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건 뭐다? 이제 사회 문제라고 그래요. 사회 문제. 이건 틀렸습니다. 논제가 이슈잖아, 이거는. 영어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스스로 인식한 건 체제 의제가 아니라 제도 의제예요. 체제 의제는 정부가 아니라 일반 대중, 이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요구하거나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체제 의제고 반면 제도 의제는 정부가 스스로 받아들인 거고요. 틀렸죠. 이건 체제 의제가 아니라 제도 의제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7번입니다. 체제 의제는요. 제도 의제보다 더 포괄적이야. 더 넓으니까 문제가 제일 넓고 그다음에 그중에 이슈가 좀 더 좁고 체제 의제가 더 좁고 제도 의제가 제일 구체적이죠. 그래서 어떤 대안이나 수단이 만들어질 정도로 구체적인 것은 체제 의제가 아니라 뭐다? 제도 의제야, 제도 의제. 됐지? 또 정부 의제와 정책 의제로 가는 분도 있거든요. 정부 의제보다는 정책 의제가 더 구체적이에요. 정부로 갖고 들어왔지만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 만큼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 않고 이게 더 구체화되면 정책 의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체제와 제도를 비교한다면은 체제가 좀 더 포괄적이고 제도가 좀 더 구체적이라는 것 넘어갑니다. 공공의제가 바로 공중의제예요. 일반 대중이 주목을 하고 있고 사실 일반 대중은 이슈화될 때부터 알아요. 이슈화될 왜 뉴스에서 시끄럽게 나오니까 알지만 이 문제는 정부 문제라고 공감한다든지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공중의제가 되면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이렇게 요구하거나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아직까지 사회 이슈밖에 안 되는 거야. 공공의제가 아닙니다. 58번도 틀렸네요. 그다음에 59번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 문제가 이슈화 거치고 대중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걸 확산시킨다는 거야. 당사자가 아니라 일반 대중으로 막 넘어 들어가는 거잖아. 이걸 확산시킨다고 그래요. 공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 의제가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는 단계를 확산 과정으로 왜 공중으로 그지 일반 대중으로 나가게 만든 걸 확산이라고 그럽니다. 이 확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이슈화 시켜서 확산시킨 다음 나중에 보겠지만 외부 주도형. 그다음에 정부가 PR을 통해서 확산시킨 다음 동원 모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확산되는 거는 외부 주도형도 확산되는 거고 동원 모형도 확산되는 건데 확산하는 방식이 달라. 그렇지? 일반 대중에 의해서 그 당사자들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확산되는 건 외부 주도형이고요. 정부가 PR을 통해 확산시킨 다음 동원 모형이고요.
확산이 안 된다면 내부 접근형 또는 음모형이라고 그래요. 이따 볼 겁니다. 자, 66번입니다. 정치 지지가 다원적이다. 그럼 사회 문제가 더 많아요.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이 환경 의제가 체제 의제거든. 이 환경 의제가 정부 의제보다 더 많아요. 틀렸죠? 환경에 있는 의제가 요구하는 것들이야. 이게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민주화되면 될수록. 이건 틀렸어. 환경 의제가 체제 의제고 정부 의제가 제도 의제인데 민주화되고 다원화되었다는 것은 사회에 많은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일부가 어디로 들어갈 거니까 정부로 들어갈 겁니다. 자, 존슨은 결조돼요. 두 문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일단 유사한 사람이 결속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을 만들고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결조대라고 그래요. 대표화가 이제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동학에 이제 그 삼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서로 모였겠죠. 모인 다음에 조직을 만들고 뭐 직강소 만들고 만든 다음에 패정기하의관을 만들어 갖고 요구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고종이 채택해 주는 게 이제 의제 설정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유사한 사람끼리 모이고 그다음에 조직화 만들고 요구하는 게 대표예요. 두 문자가 결조대라고 그래요. 결집, 조직화, 대표화, 그다음에 정부로 들어갈 겁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62번입니다. 62번. 외부주도형은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정부 밖에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당사자 말고 제3자인 언론이나 일반 대중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정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주도형은 정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정부 밖에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일반 대중이나 제3자들이 요구해가지고 정부한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회 문제가 바로 정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슈화되고 공중의제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로 들어가요. 사회 문제가 바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다? 내부 접근형이나 동원형이야. 대신에 차이가 있다면 내부 접근형은 그걸로 끝나지만 동원형은 다시 정책으로 들어간 다음에 PR을 통해서 대중한테 홍보 동의를 구하잖아요. 그게 동원형이에요, 이제. 자, 틀렸습니다. 사회 문제가 바로 정책으로 들어가는 것은 외부 주도가 아니라 동원 모형이거나 내부 접근형이다. 이걸 가지고는 동원인지 내부 접근형인지는 가르기가 어렵네요. 자, 보다시피 외부 주도형은 제3자인 외부 집단이 주도해서 정부 의제로 집어넣었죠. 그래서 일반 대중이 정부를 강요한 거야. 채택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에게 강요했다고 해서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그래요. 허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 주도형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강요된 문제다. 누가 누굴 강요했다? 대중이 정부를 강요한 거예요. 반면에 동원형은 채택했다고 그래요. 정부가 채택을 먼저 한 다음에 막 PR하고 홍보하는 게 동원형이야.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63번은 맞았네요. 64번입니다. 이 외부주도형이 바로 민주주의 다원주의 사회야. 왜? 일반 대중에 의해서 요구하고 정부가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익단이 발달했다. 정부가 외부 요구에 민감하다. 주로 선진국 다원주의 정치체제. 이게 외부주도형이고 또 피해자가 있는 어떤 그 피해자가 존재한 그 문제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되게 심하면서 들어갑니다. 갈등 과정 속에 들어갈 거니까 정책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타협 속에서 정치 과정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외부 주도형은 점증 모형과 연결될 겁니다. 동원형은 합리 모형과 연결될 거고요. 자, 이거는 맞았습니다. 64번은요. 다원화된 국가에서는 주로 외부 주도형이 맞아요. 그리고 싸움이 나다 보니까 이건 되게 누가 조종한다? 사법부가 조종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외부 주도형은 갈등이 심하다고 그랬지. 당사자끼리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주로 사법부에 의해서 조정 과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미미하다가 아니라 사법부가 중요합니다. 다원주의 국가의 싸움은 행정부가 말리기보다는 주로 사법부가 조정해 줄 거니까요. 자, 그래서 앞에 건 맞았지만 뒤가 틀렸습니다. 대부분 외부 주도형이에요. 이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틀렸다. 사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66번입니다. 외부 주도형은요, 왜 PR이 아니라 왜 사건을 시끄럽게 만들까? 대중이 그걸 좋아할 거니까요. 대중이 싫어한다면 시끄럽게 만들 이유가 없죠. 은밀하게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외부 주도형은 사회가 주도하고 대중의 지지가 높을 때, 반면에 새마을 운동이나 가족계획처럼
국가가 주도하고 지지가 낮을 때 사용하는 건 누구다? 이건 동원형이에요. 지지가 낮으니까 피하라고 홍보하는 거야. 지지가 높다면 피하할 이유가 없고 그냥 굳히기형, 공고화형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가를 겁니다. 사회가 주도하는지 정부가 주도하는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사회가 주도하고 높을 때가 외부 주도형, 사회가 주도하지만 인기가 낮을 때가 내부 접근형, 피할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데 인기가 높다, 굳히기형, 공고화형, 저는 밀어붙이기형이라고 그래요. 반면 국가가 주도하는데 인기가 낮을 때가 피하라는 동원형이 될 겁니다. 틀렸습니다. 새마을운동이나 가족계획사업은 동원형이에요. 외부 주도형은 사회가 주도하고 지지가 높을 때. 67번입니다. 동원형은 국가가 주도합니다. 특히 최고 책임자가 주도해요. 이러다 보니까 행정부 영향력이 크고 주로 개발도상국, 물론 선진국에서도 전쟁 같은 것들은 동원 모형이겠지만 주로 어디서 나타난다? 개도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민간 부분이 발달하고 국가가 작은 나라들은 대개 외부 주도형이에요. 이거 틀렸죠? 자, 동원형은 피할한다는 게 포인트야. 정부 최고 책임자가 일단 갖고 온 다음에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해서 막 피하라고 막 홍보할 겁니다. 이러니까 일반 대중도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동원 모형은 최고 책임자가 주도한다. 좀 더 전문적이고 분석적이고 엘리트적이야. 그리고 합리 모형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PR이 포인트다. 일반 대중이 알아요. 왜? PR 할 거니까. PR 하지 않는 건 뭐다? 내부 접근형, 음모형이다. 68번은 이거는 맞았죠. 자,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69번. 동원 모형은 외부 주도형에 비해서 보다시피 외부 주도형은 당사자가 갈등하고 타협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점증적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전문가가, 최고 책임자가 아무런 답도 없이 정책을 주도하진 않을 거예요. 전문가에 의해서 이미 해결책을 만들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홍보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합리 모형에 가깝죠. 소수가 주도하니까 엘리트적이고 최고 책임자가 주도하니까 엘리트적이고 또 국가 중심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주도형에 비해서 좀 더 전문가가 영향력이 크고 반면 외부 주도형은 이해 당사자가 또는 언론이 대중이 그 다음에 좀 더 정치적이고 근데 왜 동원형은 좀 더 분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원 모형은 합리 모형과 외부 주도 모형은 점증 모형과 연결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0번입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피할하잖아 지금. 그래서 일반 국민을 무시하는 건 누구다? 피할하지 않고 은밀하게 들어간 내부 접근형이야. 또는 음모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한 내부는 행정부 내부란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당사자들만 알아요. 이건 되게 배분 정책이야. 일반 대중이 알아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지네끼리 수혜해 볼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은밀하게 지네끼리 정책을 만들고 최고 책임자한테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일반 대중한테 알리지 않는다. 이건 음모형이다. 내부 접근형 되게 배분 정책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치? 71번입니다. 보다시피 내부 접근형도 동원 모형처럼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서 의제화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정책 담당자들의 지위가 다르죠. 동원형은 최고 책임자가 주도할 거고 내부 접근형은 그 관련 하위 공무원들 또는 국장급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정책을 주도하고 대통령한테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피할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혜자 중심의 배분 정책이 되게 내부 접근형이에요. 동원 모형은 그렇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동원 모형이든 내부 접근형이든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의제화되는 건 맞아. 차이가 있다면 동원 모형은 피할할 거고 내부 접근형은 피할하지 않을 거고 동원 모형은 최고 책임자가 주도할 거고 내부 접근형은 그 담당 공무원들, 담당 부서가 주도할 거고요.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접근형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하위 정부 모형을 한번 생각해봐. 지네끼리 단단하게 응집성 있게 정책을 만들어갖고 은밀하게 만들고 결정하고 집행할 겁니다. 자, 72번입니다. 틀렸죠. 일반 대중의 지지, 지원을 위한 노력이 없어요. 내부 접근형은 지네끼리만 알고 일반 대중한테는 알리지 않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부 접근 일반 대중이나 관련 집단들의 지원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 뒤에 의제가 채택된다. 이건 틀렸죠. 이건 내부 접근형이 아니라 외부 주도겠죠. 채택된 다음에 알리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한테 먼저 알린 다음에 채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동원 모형보다는 외부 주도형을 봐야 되겠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73번입니다. 내부적 균형은 보다시피 그 관련 부서예요. 정부기관의 내부 집단, 그 다음에 이 관련 이익단체들, 또 결정자와 빈번하게 접촉하는 그 집단들이 지네끼리 정책을 만들고 일반 대중들한테는 알리지 않아요. 공중의제화를 꺼린다. 그래서 음모형이라고 그래요. 맞는 말이다, 이거는. 최고 책임자라기보다는 그 관련 부서가 관련 단체하고 은밀하게 정책을 만들고 최고 책임자한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일반 대중한테는 알리지 않는다. 주로 배분 정책이라고 그랬어. 73번은 맞았습니다. 14번입니다. 내부 주도형은 배분 정책이야. 피해자가 없단 말이야. 주로 수혜자 중심이다 보니까 주도자와 반대자, 피해자겠죠. 싸움을 특징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도 집단과 반대 집단의 싸움을 특징으로 하는 건 대개 외부 주도형이에요. 이러니까 정책이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점증 모형이겠죠. 점증적이고 좀 더 정치적이고. 자, 74번입니다. 내부적 균형은 동원 모형에 비해서 관련 부서가 주도하다 보니까 낮은 지위라고 그랬어. 동원 모형은 최고 책임자라면은 내부적 균형은 그 관련 부서 담당관들, 담당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이건 맞았죠. 그리고 동원 모형이 더 높은 지위들, PR, 내부적 균형은 낮은 관련 부처 공무원들, 대통령보다 지위가 낮잖아, 지금. 물론 국장급이겠지만은 지위는 낮는 건 맞죠. 그 다음에 PR하지 않는다는 것. 75번은 맞았습니다. 76번입니다. 자, 공식의제라는 건 정부로 드러나는 거잖아. 외부 주도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진입할 때 공식의제가 돼. 진입할 때, 들어갈 때. 됐지? 반면에 동원형 같은 것들을 이미 주도할 때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잖아, 지금. 내부적 균형도 마찬가지고. 다시 공식의제가 뭐라고? 다시. 공식의제는 이게 정부라고 합시다. 여기로 들어가는 게 이제 공식의제화 된 거야. 외부 주도형은 어때? 일반 대중에 의해서 들어갈 때, 진입할 때 뭐가 돼? 공식의제잖아요. 근데 동원형은 이미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그치? 주도할 때 이미 들어와 있죠. 그리고 오히려 PR하잖아,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공식의제가 성립되는 단계는 외부 주도형은 진입 단계에 할 때, 동원형과 내부적 균형은 이미 주도할 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둘은 바뀌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거 뭐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좀 어려운 문제죠. 진입할 때 공식의제가 되는 게 외부 주도형. 이미 들어와 있고 주도할 때부터 공식의제화 돼 있죠. 다만 어떤 건 PR하고 어떤 건 PR하지 않는 이런 차이밖에 없는 거죠. 이건 틀렸습니다. 자, 77번입니다. 자, 이미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어. 국가가 주도하지만은 이미 대중이 지지해요. 주도하지만 이러니까 뭐 PR 같은 건 필요 없겠죠. 이러니까 동원 노력보다는 공고화시키는 게 있으니 이게 바로 공고화 모형입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인기가 높을 때. 반면에 국가가 주도하지만 인기가 낮을 때는 동원형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맞았죠. 자, 동용화 모형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학 신제도론이에요. 베낀다는 거잖아, 지금. 자, 난 잘 모르겠어. 불확실해. 불확실한데 제가 지금 붙었단 말이야. 이러니까 나는 걔걸 베끼는 게 모방 동용화야. 됐죠? 반면 전문가들이 자기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규범 동용화예요. 전문가들이. 그다음 강압은 압력이죠. 어기면 처벌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강압이다. 다시 모방은 키워드가 뭐다? 불확실이야. 불확실하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성공한 사례 그냥 베끼는 거야.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지 않고. 이게 모방이에요. 반면 규범은 전문성이 나와야 돼. 전문가들이 자기 영역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런 걸 비슷하게 만드는 게 규범 동용하고. 그렇죠? 강압 동용화는 뭐다? 의사들 가봐. 다 가운 입고 있잖아요. 이거는 규범 동용화로 볼 수 있어요. 하얀 가운 입고 있다. 내가 의사다. 이걸 증명하는 거지. 강압은 압력이나 처벌 때문에. 됐지? 이건 맞았습니다. 사회학 신제도론이야. 모방은 불확실할 때 성공 사례 베끼는 거고 규범은 전문가고요. 반면에 강압은 압력이나 처벌 때문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슈 관심 주기는 뭐냐면 우리는 뉴스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이 터집니까? 이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죠. 그 안에 정책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잊어먹고 다른 걸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이런 이슈 관심 주기 모형은 뭐다? 이슈 자체에 생명 주기가 있다. 이슈 자체 생명 주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주는데 그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거야.
틀렸죠. 이슈 자체 생명 주기가 아니라 관심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